안녕하세요. 저는 아마두 디알로입니다. 세네갈 다카르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아프리카 15개국에 한글 교육을 도입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기시나요? 아프리카 15개국이 놀랍게도 한글을 정식 교육과정에 도입했다는 사실. 그 중심에는 저와 같은 아프리카 언어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문맹을 없애고 싶다는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대륙을 흔들었을까요? 오늘 제가 직접 겪은 이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어떻게 21세기 아프리카의 희망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보시죠.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언어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건 12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속을 때마다 글을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고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보면서였죠.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카르 대학교에서 아프리카 토착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대학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세네갈 인구의 70%가 여전히 문맹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네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아프리카 전체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교육받다가 포기하는 일이 말입니다. 지난 3월 저는 다카르 외곽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프랑스어 교사가 칠판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봉주르, 꼬망 딸레부. 교사가 인사를 건넸지만 단 한 명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갑자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월로프어로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아이들 같았어요. 한 소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파타였죠. 선생님은 누구세요? 파타가 월로프어로 물었습니다. 대학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야. 파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말로 공부할 수 없어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리에서 공부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를 배우면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 저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파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형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형은 3년 만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프랑스어를 못 따라가서요. 교무실에서 확인한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중퇴율이 60%를 넘었어요. 10명 중 6명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월로프어로는 뭐든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어로 수업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요. 다음 날 저는 수학 시간을 참관했습니다. 교사가 프랑스어로 덧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무표정하게 따라 읽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파타에게 물었어요. 월로프어로 계산할 수 있니? 당연하죠. 그 파타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3 더하기 4는 7이에요. 그런데 왜 수업 시간에는 대답을 못하니? 파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뭘 묻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0년간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짓밟아왔을까요?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운명을 바꾸는 한 논문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학교 방문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아프리카 언어 교육에 관한 논문들, 유네스코 보고서들, 각국의 교육정책 연구들. 하지만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프랑스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언어학 저널을 뒤지던 중 흥미로운 제목의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언어학적 완성도와 교육적 효과성에 관한 연구였어요. 저자는 서울대학교의 김혜원 교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한 문자에 관한 학술 논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문단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글은 1446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표음문자로 백성이 쉽게 익혀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문자이다. 그 창제 목적 자체가 교육의 민주화에 있었다. 백성을 위한 문자, 교육의 민주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600년 전에 그런 철학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논문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을 담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부분은 이것이었어요. 한글은 표음 문자의 장점을 극대화한 문자 체계로 이론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언어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모든 언어의 소리를. 그렇다면 원로푸어도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저는 급히 김혜원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언어학자로서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이죠. 놀랍게도 이틀 뒤 답장이 왔어요. 아프리카 언어들의 복잡한 성조와 음성 체계도 한글로 충분히 표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부톤족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서울로 오세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해답일까요? 3개월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김혜원 교수님이 인천공항에서 직접 마중 나와주셨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인 한글 간판들이 신기했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 세로선과 가로선이 조합된 문자들이 거리 곳곳에 가득했어요. 한글이 정말 배우기 쉬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에 다 익힐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하셨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일주일간 한글을 배웠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첫날에 기본 자모를 익히고 3일째에는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한글로 제 이름 아마두 디알로를 아마두 디알로라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이 보여준 인도네시아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부톤족 아이들이 일주일 만에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읽고 쓸 수 있게 된 영상을 봤어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제가 세네갈에서 본 파타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원로푸어도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한글의 자음 체계는 원로푸어의 특수한 자음들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김 교수님이 즉석에서 시연해 보였습니다. 원로푸어의 복잡한 발음들이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되는 것을 보고 저는 전율했어요. 마지막 날, 김 교수님이 작은 책자를 건네주셨습니다. 한글 입문서와 원로푸어 표기 방법을 정리해둔 자료예요. 세네갈로 돌아가셔서 시도해보세요. 비행기에서 구름 위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면 당장 시작해보겠다고요. 세네갈 땅을 다시 밟는 순간 저는 이미 첫 번째 실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파타와 그 친구들을 모아서 한글을 가르쳐보는 것이었죠.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네갈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 끼어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자원하는 아이들을 모았어요. 파타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우리말로 글을 쓸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모인 아이들은 15명이었어요. 나이는 8살부터 14살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 프랑스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첫 수업은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칠판에 큰 원을 그렸어요. 이것은 아야. 입을 동그랗게 해서 내는 소리지.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새로 막대기 하나. 이것은 기억이야. 이제 합쳐보자. 기억 더하기 아는가? 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30분 만에 아이들이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대로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를 설명하자 아이들은 마치 퍼즐을 맞추듯 즐거워했어요. 선생님, 그럼 나는 어떻게 써요? 10살 아이샤가 물었습니다. 니은 더하기 아야. 니은은 혀끝이 입천장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야.
아이샤가 칠판에 나를 썼습니다.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나였어요. 우와, 나도 해볼래요. 다른 아이들이 앞다투어 나왔습니다. 그날 첫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아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이었어요. 파타가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타라고 썼을 때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내가 진짜 내 이름을 썼어. 파타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칠판으로 달려갔어요. 아이샤, 무사, 파티마, 아미나타. 하나둘씩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내려갔습니다. 8살 마리암이 자기 이름을 다 쓰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왜 울어, 마리암아? 기뻐서요, 선생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어요. 그 말에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8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쓴다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빼앗았던 것이었구나 싶었어요. 둘째 날부터는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부터 시작했죠. 엄마는 월로프어로 뭐야? 야이.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칠판에 야이라고 쓰자 아이들이 신나게 따라 썼어요. 그 다음은 바바 아빠, 와집, 얌음식 같은 일상 단어들이었습니다. 셋째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뭔가를 가져온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깜짝 놀랐어요. 파타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종이에는 티바우안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 이름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 마을 이름을 글로 쓸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문장 쓰기를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짧은 문장을 써볼 거야. 엄마 사랑해를 월로프어로 뭐라고 하지? 야이 백은하라. 아이들이 합창했어요. 칠판에 천천히 썼습니다. 야이 백은하라. 아이들이 조용히 따라 썼어요. 그런데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3살 아미나타였어요. 왜 그러니, 아미나타? 엄마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엄마는 글을 몰라서 제가 학교 다니는 것도 이해 못했거든요. 이제 우리말로 편지 쓸 수 있잖아요. 그날 저녁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편지를 들고 갔습니다. 한글로 쓴 첫 번째 편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둘 학교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애가 쓴 거라고요? 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파타가 큰 소리로 읽어줬습니다. 야이 백은하라.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말로 글을 쓰다니.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뜻밖의 방문자는 인근 마을의 초등학교 교사 이브라힘이었습니다. 그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디알로 교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하루 만에 글을 쓸 수 있게 된다고요? 과장된 소문이겠지만 한글은 정말 빨리 배울 수 있는 문자예요.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 마을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즉석에서 시연을 해보였습니다. 이브라임이 데려온 10살 소년에게 30분간 한글을 가르쳤어요. 아이가 자기 이름을 쓰는 모습을 본 이브라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군요. 그날부터 이브라임은 매일 찾아와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자기 마을에서 한글 수업을 시작했어요.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말마다 5개 마을에서 교사들이 찾아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루가, 음부르, 카야르, 티에스. 각 마을의 젊은 교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루가 마을의 여교사 아와가 말했습니다. 프랑스어 때문에 포기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 연수를 열었습니다. 한글의 기본 원리부터 월로프어 표기법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교사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주변 6개 마을에서 동시에 한글 수업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몰려들었어요. 선생님, 우리 딸이 처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제 아들이 할머니 이름을 써드렸는데 할머니가 울면서 기뻐하셨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매일 들려왔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
가족과 공동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가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다카르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프랑스 문화원의 원장 피에르 뒤부아가 지역 교육청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허가 교육 활동으로 프랑스어 교육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지식인들의 반발이었어요. 다카르 대학교의 몇몇 교수들이 신문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아시아 문자 도입은 아프리카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다. 프랑코포니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위험한 시도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교육부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 중단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이 각 마을에 전달됐어요. 그날 저녁, 이브라임을 비롯한 교사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하면 우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단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와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 막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게 됐는데 저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공식적인 제재가 시작되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임을 소집한 것이었어요. 평소 교육 문제에 관심이 없던 분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마을 촌장 알리우께가 말씀하셨어요. 이 수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로 글을 쓸 수 있게 됐는데 왜 중단해야 합니까? 정부에서 금지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비공식적으로라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부모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한글 교육을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정치적 압력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글 교육이 시작된 지 4달째 다카르의 프랑스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어요. 세네갈 교육부 장관 귀하.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 문자 교육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는 프랑스, 세네갈 교육협력 협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장관 무사 응디아예가 저를 긴급히 소환했습니다. 장관실의 무거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디알로 교수, 당신이 시작한 일이 국제 문제가 되고 있소. 장관님, 저는 단지 아이들을 위해 알고 있소.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프랑스는 우리나라 교육 예산의 30%를 지원하고 있소. 연간 2억 달러예요. 장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압박 문서들이었어요. 프랑스 개발청에서 통보했소. 만약 이 한글 실험이 계속된다면 모든 교육 원조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억 달러라면 세네갈 전체 초등학교 운영비에 해당하는 거대한 금액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오. 장관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프랑스 대학들이 세네갈 학생 교환 프로그램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오. 매년 1000명의 젊은이들이 프랑스에서 공부하는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파리에서 열린 프랑코포니 교육장관 회의에서 세네갈이 공식적으로 비판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네갈의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프랑스어 문자 교육은 프랑코포니 정신에 어긋난다. 아시아 문자 도입은 문화적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구전 문화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큰 충격은 유네스코에서 온 서한이었어요. 교육의 다양성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한글 교육을 지지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압박이 거세졌어요. 세네갈 지식인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도입은 문화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외국 문화에 의존하는 것이다. 다카르 대학교의 제 동료 교수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마도 자네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기존 체제와의 마찰을 고려해야지. 프랑스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대학 연구비도 끊길 수 있어.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저를 급진주의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대가가 너무 크다.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어. 아버지, 하지만 아이들을 보셨잖아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쓸 때의 그 기쁨을. 물론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지. 내가 교수직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대학 당국에서 논란이 되는 활동 자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편지가 온 것이었어요. 김혜원 교수님으로부터였습니다. 디알로 교수님께 세네갈에서의 한글 교육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에서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승리했어요. 편지와 함께 놀라운 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육단체와 시민사회가 세네갈 한글 교육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어 교육봉사단 파견도 준비 중입니다. 교재와 교구, 온라인 강의 자료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저희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김혜원 교수님의 편지를 받은 지 2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카르 공항에 한국어 교육 봉사단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단장인 박정순 선생님은 65세의 은퇴 교사였습니다. 40년간 한국에서 한글을 가르치신 분이었죠. 공항에서 처음 배웠을 때의 그분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세종대왕의 정신이 600년 만에 이곳에서 꽃 피우고 있구나 싶었죠. 박 선생님과 함께 온 봉사단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초등교사, 한국어 강사, 언어학 전공자들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 자비로 참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왔어요. 30대 초반의 김민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TV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글로 편지 쓰는 모습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봉사단이 가져온 것들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글 교육용 태블릿 500대, 태양광 충전기, 그리고 원로푸어를 위한 한글 교재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 태블릿은 삼성에서 특별 제작한 거예요. 봉사단의 기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전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고 한글 입력과 발음 연습이 모두 가능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식 지원을 약속했고 외교부에서도 세네갈 정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조건은 없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문화참사관이 말했습니다. 오직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프랑스의 원조는 항상 조건이 따랐거든요. 프랑스어 교육 확산, 프랑스 문화 보급, 정치적 영향력 확대.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박정순 선생님의 헌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교재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했죠.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러워하자 아이들 눈빛을 보세요. 저런 반짝이는 눈빛을 언제 또 볼 수 있겠어요? 박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한국 봉사단의 교육 방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게임을 통해 한글을 배우고 노래로 발음을 익히고 태블릿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와, 내가 쓴 글자가 화면에서 움직여. 한국 선생님이 우리 이름을 한국어로도 불러주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봉사단이 현지 교사들과 함께 연구하는 모습이었어요. 월로푸어의 특수한 발음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지, 어떤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배우러 왔어요. 김민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월로푸어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한글로 담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3달 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봉사단과 함께 교육받은 아이들의 학습 속도가 이전보다 3배나 빨라진 것이었어요. 체계적인 교육 방법과 도구의 힘이었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이었습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에서도 한글 교육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봉사단은 이들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박정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는 첫 걸음이죠. 하지만 국제적인 압박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UN 교육과학문화기구에 공식 문제 제기를 했고 서아프리카 교육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문화적 개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마을 곳곳에서 한글로 쓴 간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봉사단이 온 지 6개월 후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 교육 혁신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은 것이었어요. 디알로 교수님의 한글 교육 사례가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UN 교육특별보좌관의 메일이었습니다. 세계 교육계가 이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국제 무대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박정순 선생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뉴욕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압도감이었습니다. UN 본부의 웅장한 건물, 각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동시 통역이 이뤄지는 회의장의 규모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발표 전날 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파타의 이야기, 마리암의 첫 편지, 그리고 한글이 가져온 변화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발표 당일 회의장에는 150여 개국에서 온 교육 관계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연단에 섰을 때 조용해진 회의장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존경하는 세계 교육계 여러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교육혁명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파타가 자기 이름을 처음 쓸 때의 사진이 나왔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12살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파타입니다. 프랑스어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려 했던 아이죠. 하지만 한글을 만난 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파타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됐어요. 처음엔 무기력했던 아이가 점점 자신감을 되찾고 마침내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숙연해졌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교육의 도구입니다. 그 철학이 바로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꽃 피우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놀라운 통계가 나타났어요. 한글 교육을 받은 지역의 문해율이 1년 만에 30%에서 70%로 향상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각각의 숫자 뒤에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쓴 아이들, 생전 처음 편지를 받은 어머니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프랑스 대표였어요. 아프리카의 기존 교육 체계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프랑스어는 국제어로서의 가치가 있는데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국어로 기초를 다진 후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글로 기초 문해력을 익힌 아이들이 오히려 프랑스어를 더 빨리 배우고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력이 향상됐기 때문이죠. 중국 대표도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소프트 파워 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뜻밖에도 한국 대표가 답변했어요. 한국은 어떤 정치적, 경제적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교육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대 발언이었어요. 말리 교육부 장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디알로 교수의 노력을 전폭 지지합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부르키나파소, 가나, 나이지리아 대표들도 차례로 지지 발언을 했어요. 심지어 영어권 국가인 가나도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발표 마지막에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교육은 특정 언어나 문화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언어로 꿈을 펼칠 권리가 있습니다. 한글은 그 꿈을 실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대표들의 박수가 뜨거웠습니다. 회의 후 유엔 사무총장이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교수님의 발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유엔에서도 이 사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 공식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었어요. 한글을 아프리카 토착어 표기를 위한 보조 문자로 공식 인정한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김혜원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해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유엔에서 인정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디알로 교수님.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유엔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그 첫 교실에 서 있어요. 처음 파타와 마리암을 만났던 바로 그 교실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낡은 칠판 대신 디지털 보드가 있고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디알로 선생님, 파타가 달려와 한글로 쓴 장문을 보여줍니다. 제가 쓴 이야기예요. 한글을 만난 날이라는 제목이에요. 파타는 이제 15살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자라고 자신감도 넘칩니다. 그의 장문을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3년 전 저는 학교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프랑스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언어학자가 되어서 아프리카의 모든 언어를 한글로 쓸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마리암도 많이 자랐습니다. 11살이 된 그 아이는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어요. 선생님, 어제 새로 온 아이가 자기 이름을 처음 썼을 때 울더라고요. 저도 그랬잖아요. 마리암이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 웃음 속에 지난 3년간의 모든 변화가 담겨 있었어요. 교실 벽면에는 아이들이 한글로 쓴 꿈들이 붙어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어서 한글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작가가 되어서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꿈들이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어요. 수업을 마치고 마을을 걸어보니 더 큰 변화가 눈에 띕니다. 시장의 간판들이 한글로 되어 있고 어른들도 한글로 쓴 메모를 주고받고 있어요. 디알로 교수님. 아이사투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3년 전 처음 편지를 썼던 그분이죠. 제가 이제 여성문화교실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한글로요. 아이사투 아주머니는 이제 마을의 대표적인 한글 교사가 되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이면 여성들이 모여서 한글을 배웁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제 60살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자 이름을 쓰셨거든요. 평생 남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을 회관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한글로 컴퓨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원한 IT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글로 프로그래밍 언어도 배울 수 있어요. 18살 이브라힘이 설명합니다. 논리적 사고력이 생겨서 수학도 훨씬 쉬워졌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마을에서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정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70세가 되신 선생님은 여전히 정정하시고 열정적이세요. 디알로 교수님, 오늘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셨어요? 제가 가르쳤던 첫 번째 학생이 이제 대학에 진학한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한글로 기초를 다져서 프랑스어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스터했다면서요. 그 학생은 다름 아닌 파타였어요. 세네갈 최고 대학인 셰이크 안타 디옥 대학교 언어학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파타가 그러더라고요. 한글이 자신에게 자신감을 줬고 그 자신감으로 프랑스어도 영어도 배울 수 있었다고요. 박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뿌듯해요. 이 모든 것이 세종대왕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니 전 세계에서 온 메일들이 가득했어요. 나이지리아, 가나, 말리, 부르키나파소.
아프리카 각국에서 한글 교육 지원 요청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한 교사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여 개의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문자가 없어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한글로 이 언어들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글은 모든 언어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혜원 교수님으로부터였어요. 디알로 교수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한글의 교육적 우수성을 공식 인정하고 전 세계 무문자 언어 보존 프로젝트에 한글 사용을 권장한다고 발표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세네갈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실험이 이제 전 세계의 교육 정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식이 있어요. 김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년에 세계 한글 교육의 날이 제정될 예정이에요. 10월 9일 한글날을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게 되는 거죠.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별빛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한글로 자신의 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꿈꾸셨던 세상,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자신의 뜻을 펼치는 세상이 드디어 아프리카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요. 한글이 만들어갈 더 큰 기적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